낡고 오래된 경매장의 퀴퀴한 냄새가 한강준의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동물 특유의 냄새와 섞인 희미한 소독약 냄새는 그의 뇌리를 스치며 잊고 싶었던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한때 촉망받는 궁연 전문 수의사였다. 탁월한 실력과 동물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수많은 궁연들의 생명을 살렸고 그들과 함께 전장을 누볐다. 그러나 5년 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히비마인 군견. 블랙이 임무 중 사망하고 말았다. 블랙은 강준을 구하려다 적의 총탄에 쓰러졌다. 강준은 눈앞에서 블랙을 잃는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그는 블랙의 죽음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고 그 트라우마는 강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결국 그는 군을 떠나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도심의 끄트머리, 허름한 건물 지하에 작은 병원을 차리고 은둔한 채 세상과의 접촉을 끊었다. 오늘 그는 우연히 들른 낡은 신문 가판대에서 경찰견 은퇴 및 부상견 경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무심코 넘기려던 시선이 한 사진에 멈췄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독일 shepherd 한 마리. 녀석의 한쪽 다리는 깁스되어 있었고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강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녀석의 눈빛은 블랙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홀린 듯 경매장으로 향했다. 경매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낡고 초라했다. 비좁은 공간에는 어둠침침한 조명만이 겨우 빛을 밝히고 있었다. 강아지들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불쾌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경매사는 상기된 얼굴로 경찰견들의 이력과 특기를 설명했다. 대부분은 젊고 건강한 개들이었다. 사람들은 열띤 경쟁을 벌이며 손을 들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궁연이나 경찰견을 훈련시켜 개인 경호견으로 팔거나 혹은 다른 훈련소로 되파는 업자들이었다. 강준은 한쪽 구석에 서서 조용히 경매를 지켜봤다. 그의 시선은 곧 경매사의 시선에 멈췄다. 녀석은 다른 개들과는 달리 초라한 모습으로 철창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녀석의 이름은 카이저. 녀석은 다리 부상으로 인해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몸에는 여러 개의 상처가 있었다. 경매사는 카이저의 이력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카이저입니다. 뛰어난 경찰견이었지만 임무 중 심각한 부상을 입어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작가 100만 원입니다. 경매사의 말이 끝나자 경매장 안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카이저의 처참한 모습은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 업자들은 회복이 불확실한 개에게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경매사는 초조한 듯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다. 100만 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이대로라면. 경매사의 말끝이 흐려졌다. 이대로라면 카이저는 안락사될 운명이었다. 이곳에서 팔리지 못한 부상견들은 대부분 안락사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강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카이저의 눈빛에서 그는 블랙의 그림자를 보았다. 블랙의 마지막 순간. 그를 향해 애처롭게 바라보던 눈빛이 카이저에게서 고스란히 느껴졌다. 강준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손을 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경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경매사는 강준의 손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분 100만 원 나왔습니다. 경매사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구매 의사를 물었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결국 경매사는 망치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외쳤다.
낙찰되었습니다, 카이저. 100만 원의 낙찰. 경매장 안의 사람들은 강준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왜 저런 늙고 병든 개를 사려고 하는 거지? 그들은 강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강준은 그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았다. 그의 눈은 오로지 카이저를 향하고 있었다. 강준은 경매 절차를 마치고 카이저가 있는 철창으로 향했다. 카이저는 여전히 웅크린 채 그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희미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강준은 조심스럽게 철창 문을 열고 카이저에게 다가갔다. 녀석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털은 푸석푸석했다. 녀석의 부상당한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괜찮아, 카이저. 이제 괜찮을 거야. 강준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녀석의 몸은 강준의 손길에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안도하는 듯 그의 품에 안겼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강준의 심장을 감쌌다. 강준은 카이저를 품에 안고 경매장을 나섰다. 녀석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강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그는 카이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녀석을 통해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다. 그는 카이저를 자신의 병원으로 데려갔다. 낡고 허름했지만 병원 안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카이저를 수술실로 옮겼다. 카이저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다리뼈가 부러졌고 심각한 염증이 진행되고 있었다. 강준은 자신의 모든 의학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카이저의 수술을 집도했다. 그의 손은 능숙하고 정확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카이저의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수술을 마친 강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카이저의 곁에 앉았다. 카이저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강준은 카이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카이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든 녀석들을 찾아낼 거야. 강준은 카이저의 부상에 의문을 품었다. 단순한 임무 중 부상이라고 하기에는 녀석의 상처가 너무 심했다. 특히 깁스되어 있던 다리 부상 외에도 녀석의 몸 곳곳에 알 수 없는 멍과 상처들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학대당한 듯한 흔적들이었다. 강준의 직감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경고했다. 그는 카이저의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카이저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녀석이 겪었던 고통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정의감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준은 카이저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녀석의 상태는 여전히 위태로웠다. 병원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카이저의 앙상한 몸을 볼 때마다 강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카이저의 부상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다리 골절 외에도 녀석의 몸 곳곳에는 오래된 멍과 상처들이 있었고 이는 고통스러운 학대의 흔적처럼 보였다. 특히 녀석의 눈빛 속에는 깊은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인간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낀 듯한 차가운 공허함이 느껴졌다. 강준은 카이저의 숨겨진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카이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먼저 카이저가 소속되어 있던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강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카이저는 훈련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엘리트 경찰견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은퇴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경찰 측은
카이저의 부상이 임무 중 발생한 사고라고만 설명했지만 강준은 납득할 수 없었다. 엘리트 경찰견이 이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그렇게 쉽게 은퇴 처리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강준은 자신의 옛 동료이자 현재는 민간 수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민준에게 연락했다. 민준은 강준의 전화를 받고 반가워했지만 강준이 카이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카이저라고 그 개가 너한테 갔다고 설마...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강준은 민준의 반응에 의아함을 느꼈다. 민준아, 혹시 카이저에 대해 아는 게 있어? 녀석의 부상이 좀 이상해.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강준아, 그 개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괜히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그 녀석은 경찰견 훈련소와 관련된 좋지 않은 소문이 있어. 강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좋지 않은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인데? 민준은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경찰견 훈련소에 그림자 훈련이라는 게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 공식적인 기록에는 없는 비밀리에 진행되는 훈련인데 일부 문제견들을 데려다가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나중에는 처리한다는 소문이었지. 물론 확인된 사실은 아니야. 그저 소문일 뿐이고 강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림자 훈련. 그는 블랙의 죽음을 떠올렸다. 블랙이 죽었던 임무 역시 기밀 중의 기밀이었고 그 임무에 대한 모든 기록은 삭제되었다. 혹시 블랙 역시 그림자 훈련과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강준은 민준의 말에서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의문점을 연결시키는 단서를 찾았다. 카이저의 눈빛에서 느껴지던 깊은 트라우마는 그림자 훈련의 결과일 수도 있었다. 민준아, 그 소문의 근원지를 알려줘. 나는 녀석의 과거를 밝혀내야겠어. 그리고 녀석을 이렇게 만든 놈들을 찾아내고 싶어. 강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강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들었던 몇몇 단서들을 강준에게 알려주었다. 그림자 훈련은 경찰견 훈련소의 전직 훈련사였던 이동욱이라는 인물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었다. 이동욱은 현재 은퇴하여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다. 강준은 카이저의 곁을 떠날 수 없었기에 민준에게 이동욱 훈련사를 찾아가 정보를 얻어달라고 부탁했다. 민준은 처음에는 위험한 일이라며 주저했지만 강준의 굳건한 의지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이동욱 훈련사를 찾아간 며칠 동안 강준은 카이저의 회복에 전념했다. 카이저는 강준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이제 강준이 주는 음식을 먹었고 물도 조금씩 마셨다. 하지만 여전히 강준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녀석의 다리에 손이 닿으려고 하면 격렬하게 반응하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이는 강준에게 카이저의 부상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어느 날 밤 강준은 카이저의 곁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블랙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전장에서 블랙은 강준을 보호하려다 총탄에 쓰러졌다. 블랙의 눈은 강준을 향해 애처롭게 바라보았고 강준은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블랙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때 꿈속의 블랙이 카이저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카이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강준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강준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섀도우의 꿈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비밀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단서처럼 느껴졌다. 그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강준아, 큰일 났어. 이동욱 훈련사가 실종됐어. 그를 찾으러 갔는데 집이 엉망진창이고 누군가 억지로 끌고 간 것 같아. 강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누군가 이동욱 훈련사를 납치한 것이 분명했다. 그림자 훈련과 관련된 비밀을 감추려는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는 카이저의 과거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거대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강준은 이제 자신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위험한 사건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아, 당장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 이동욱 훈련사의 집 주변을 자세히 살펴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나는 카이저의 곁을 지킬게. 강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전화를 끄는 강준은 카이저를 바라보았다. 카이저는 강준의 긴장된 표정을 읽었는지 불안한 듯 낑낑거렸다. 강준은 카이저를 품에 안았다. 녀석의 작은 몸은 강준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강준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섀도우를 구하고 이동욱 훈련사를 찾고 그리고 이 모든 비리를 저지른 자들을 찾아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정의감이 다시 활활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채 은둔하는 수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쫓는 사냥개였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이동욱 훈련사의 실종 소식은 강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단순한 부상견 경매에서 시작된 일이 거대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카이저의 곁을 지키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동욱 훈련사의 행방과 그림자 훈련의 진실로 가득했다. 카이저는 강준의 긴장된 기운을 느꼈는지 미약하게 낑낑거리며 그의 품에 파고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강준에게 경고하는 듯 혹은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듯 했다. 강준은 민준과 함께 이동욱 훈련사의 집으로 향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다. 가구들은 부서져 있었고 서류들은 찢겨진 채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분명 누군가 강제로 침입하여 이동욱 훈련사를 끌고 간 흔적이었다. 강준은 집 안을 꼼꼼히 살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흔적 분석 기술을 총동원하여 미세한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때 강준의 시선이 낡은 책상 서랍에 멈췄다. 서랍은 억지로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사진첩 안에는 이동욱 훈련사와 어린 강아지들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서 강준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그의 옛 스승, 궁연훈련소장 박진태였다. 박진태 소장은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졌지만 강준은 그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진 속 박진태 소장 옆에는 훈련복을 입은 강준의 모습도 있었다. 어린 시절의 강준. 그리고 그의 곁에는 블랙이 있었다. 이 사진은 강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박진태 소장이 그림자 훈련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사진첩을 뒤지던 강준의 손에 낡은 편지 한 통이 잡혔다. 이동욱 훈련사가 박진태 소장에게 보낸 편지였다. 편지에는 그림자 훈련에 대한 죄책감과 양심 고백이 담겨 있었다. 이동욱 훈련사는 그림자 훈련의 실체를 폭로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세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편지 속에는 그림자 훈련의 배후에 거대한 권력 집단이 있다는 암시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견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특별한 능력을 가진 K9 군견들을 이용해 불법적인 사업을 벌이려는 것이었다.
편지는 그림자 훈련이 진행되던 비밀 장소에 대한 단서를 남기고 있었다. 오래된 폐광 근처에 위치한 버려진 군사시설. 강주는 편지를 읽으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의 직감은 이 모든 것이 블랙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외치고 있었다. 블랙 역시 그림자 훈련의 희생양이었던 것일까? 혹은 그림자 훈련과 관련된 불법적인 임무에 투입되었다가 희생된 것일까? 강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민준아, 이 모든 건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음모야. 박진태 소장님도 연루되어 있었어. 그리고 블랙의 죽음도. 강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해. 민준은 강준의 손에 들린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강준아, 경찰견 훈련소에까지 이런 비리가 있었다니. 이 정도면 검찰이나 국가기관이 나서야 할 문제야. 맞아. 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해. 이동욱 훈련사를 찾아야 해. 그가 이 모든 진실을 밝힐 중요한 증인이 될 거야. 강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강준과 민준은 편지에 언급된 폐광 근처에 버려진 군사시설로 향했다. 그곳은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낡고 녹슨 철문은 오랜 시간 방치되었음을 보여주었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강준은 군에서 배운 잠입 기술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시설 안으로 침투했다. 민준은 외부에서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시설 내부는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강준은 플래시를 비추며 복도를 따라 걸었다. 낡은 복도를 지나자 강준의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좁고 어두운 철창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마리의 개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독일 shepherd 종이었고 몸에는 심각한 상처들이 있었다. 녀석들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이곳은 그림자 훈련이 이루어지던 장소임이 분명했다. 그때 철창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이동욱 훈련사였다. 그는 의자에 묶인 채 입이 막혀 있었고 몸에는 구타당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의 눈은 강준을 발견하고는 희미한 희망의 빛을 드러냈다. 이동국 훈련사님. 강준은 조용히 외치며 그에게 다가갔다. 강준이 이동욱 훈련사의 입을 막고 있던 테이프를 떼어내자 이동욱 훈련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강준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위험해. 어서 도망쳐. 그들은 너를 노리고 있어. 누가 그런 겁니까? 누가 훈련사님을 가둔 겁니까? 강준이 물었다. 이동욱 훈련사는 몸을 떨며 말했다. 그들은 블랙 로터스라는 조직이야. 한성그룹의 최우진이 배후에 있어. 그들은 특수훈련된 K바잉 군견들을 이용해 마약 밀수와 불법 도박 사업을 벌이고 있어. 카이저도 그들의 손에 있었어. 녀석은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버려졌던 거야. 강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블랙 로터스. 그는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조직의 실체를 마주했다. 블랙 로터스라는 이름은 과거에 그가 임무 중 들었던 적이 있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 한성그룹의 최우진이 있었다니. 이 모든 것이 블랙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블랙 역시 블랙 로터스의 불법적인 임무에 투입되었다가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동국 훈련사님, 제가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합니다. 강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강준과 이동욱 훈련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블랙 로터스의 조직원들이었다. 내 놈이 감히 여기에 올 줄이야.
내 놈이 여기까지 파고들 줄은 몰랐군. 조직원 중 한 명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내 놈의 목숨도 여기에서 끝이다.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강주는 이동욱 훈련사를 뒤로 숨기고 경계 태세를 취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철 파이프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홀로 여러 명의 조직원들과 맞서야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섀도우를 구하고 이동욱 훈련사를 구하고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의 뒤에는 고통받는 강아지들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블랙의 복수를 위한 불타는 정의감이 있었다. 조직원들이 강준에게 달려들었다. 강준은 군에서 배운 격투 기술을 이용해 그들과 맞섰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상대는 수적으로 우세했다. 강준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그의 몸은 지쳐갔다. 그때 철창 안의 강아지들이 일제히 짖기 시작했다. 녀석들의 짖음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절규 같았다. 그들의 짖음은 조직원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고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강준은 그 틈을 타 조직원 중 한 명을 제압하고 그의 칼을 빼앗았다. 그는 칼을 휘둘러 조직원들을 위협했다. 조직원들은 잠시 주춤했다. 강준은 이동욱 훈련사를 향해 외쳤다. 훈련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동욱 훈련사는 강준의 외침에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철창 안에 갇혀있던 강아지들을 향해 소리쳤다. 얘들아, 도망쳐. 너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 강준은 이동욱 훈련사와 함께 조직원들과 싸웠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블랙과 카이저 그리고 이곳에 갇힌 모든 강아지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그들을 위해 싸워야 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강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검은 옷을 입은 블랙 로터스 조직원들이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강준의 예상보다 훨씬 강했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강준은 군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본능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맞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카이저와 블랙 그리고 철창 안에 갇혀있는 무고한 강아지들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는 그들을 위해 싸워야 했다. 이동욱 훈련사는 강준의 옆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그는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동물들을 향한 그의 연민과 정의감은 그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이동욱 훈련사는 낡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강준의 뒤를 지켰다. 강준아, 철창문을 열어 이 아이들을 먼저 내보내야 해. 이동욱 훈련사가 소리쳤다. 강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격투를 이어가면서도 철창문을 열기 위해 애썼다. 낡고 녹슨 자물쇠는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때 카이저의 모습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카이저의 발자국, 녀석의 상처, 그리고 녀석의 눈빛. 카이저는 분명히 이곳에서 고통받았을 것이다. 그 생각은 강준의 주먹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조직원 중 한 명이 강준의 등 뒤로 다가와 쇠몽둥이를 휘둘렀다. 강준은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몽둥이는 그의 어깨를 강타했다. 강준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휘청거렸다.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 순간 철창 안의 강아지들이 일제히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들의 짖음은 단순히 공포에 질린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저항의 울부짖음이었다. 녀석들은 철창을 흔들며 조직원들을 향해 달려들듯이 몸을 부딪혔다. 녀석들의 눈빛은 마치 강준을 응원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그때 강준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최우진이었다. 그는 멀리서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함께 묘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최우진은 강준이 혼자서 수많은 조직원들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고는 비웃듯이 웃었다. 하겨우 그 정도 실력으로 나를 상대하려 하다니. 내 놈의 어리석음이 불쌍하군. 이 모든 비밀은 영원히 묻히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개들도 모두 처리될 거야. 최우진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준은 최우진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최우진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조직원들이 그를 막아섰다. 강준은 이를 악물고 싸웠다. 그의 목표는 이제 오직 하나, 최우진을 잡는 것이었다. 그때 밖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준아, 경찰이야. 경찰이 오고 있어. 민준은 이동욱 훈련사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한 후 그들이 가진 자료들을 모두 언론과 검찰에 넘겼던 것이다. 경찰은 강준의 위치를 추적하여 이곳으로 달려왔다. 사이렌 소리가 폐광 주변에 울려 퍼졌다. 최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경찰이 온다는 소식에 당황한 듯 조직원들에게 소리쳤다. 어서 저놈들을 막아. 이 모든 비밀이 새어나가서는 안 돼. 조직원들은 당황하며 강준과 이동욱 훈련사를 향해 더욱 거세게 공격했다. 강준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버텨야 했다. 그는 이동욱 훈련사를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때 철창 안에 갇혀있던 카이저의 모습이 강준의 뇌리를 스쳤다. 카이저는 지금 강준의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하지만 이곳에 갇힌 다른 강아지들은 카이저와 같은 처지였다. 강준은 그들을 살려야 했다. 강준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조직원들을 향해 방역했다. 그의 움직임은 투박했지만 그의 주먹에는 섀도우를 향한 복수심과 정의감이 담겨 있었다. 조직원들은 강준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하며 휘청거렸다. 그 틈을 타 이동욱 훈련사가 철창의 자물쇠를 부셨다. 철컥 소리와 함께 철창 문이 열렸다. 갇혀있던 강아지들은 주저없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녀석들은 복도를 따라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망쳐 얘들아, 자유를 찾아. 이동욱 훈련사가 소리쳤다. 최우진은 강아지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감히 저 개들을 놓아주다니. 모두 잡아. 조직원들은 강아지들을 쫓아 복도를 따라 달려갔다. 강준은 그 틈을 타 최우진에게 달려들었다. 최우진은 당황했지만 이내 품속에서 칼을 꺼내 강준에게 휘둘렀다. 강준은 최우진의 칼을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았다. 그는 최우진의 팔을 비틀어 칼을 빼앗았다. 최우진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강준은 최우진의 목덜미를 잡고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내 놈이 저지른 모든 죄를 속죄할 시간이다. 최우진, 내 놈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받았어. 이제 내 놈도 그 고통을 느껴봐야지. 강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다. 최우진은 강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강준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경찰이 이미 시설 내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최우진은 경찰이 오는 것을 보고 절망했다. 그는 강준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흥, 네가 날 잡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날 줄 알아. 이 모든 일에는 더 거대한 배후가 있어. 너는 감히 상상도 못할 거야. 최우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멀리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강준은 최우진의 말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총성에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총알은 최우진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최우진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강준은 총성이 들린 방향을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그 인물은 최우진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다. 내 놈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군. 최우진. 그 인물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너의 입은 여기까지다. 강주는 직감적으로 그 인물이 블랙 로터스의 진정한 배후임을 알았다. 최우진은 그저 그들의 하수인이었을 뿐이었다. 그 인물은 최우진을 제거하여 모든 비밀을 영원히 묻으려 한 것이 분명했다. 강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최우진을 보호해야 했다. 최우진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는 이 모든 비리의 진실을 밝힐 중요한 증인이었다. 강주는 최우진을 향해 달려드는 인물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 인물은 강준의 공격을 피하며 총을 다시 겨눴다. 하지만 그 순간 경찰들이 시설 내부로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경찰들의 외침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그 인물은 경찰의 등장에 당황한 듯 총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주는 그 인물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경찰들은 현장을 통제하고 최우진을 비롯한 조직원들을 체포했다. 이동욱 훈련사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강주는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과 박성철의 증언, 그리고 블랙 로터스의 존재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다. 경찰은 강준의 진술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경찰견 학대 사건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루된 거대한 음모였던 것이다. 강준은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섀도우에게 약속했던 복수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블랙 로터스의 진정한 배후를 찾아내야 할 새로운 임무를 안게 되었다. 이 모든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경찰의 출동으로 혼란스러웠던 폐광시설은 이제 질서정연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강주는 이동욱 훈련사를 병원으로 보낸 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 즉 이동욱 훈련사의 편지, 비밀리에 진행된 그림자 훈련의 실체, 그리고 한성그룹 최우진의 연루 사실까지 낱낱이 진술했다. 특히 블랙 로터스라는 국제범죄 조직이 배후에 있으며 그들이 K9 군견들을 이용해 불법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그의 진술은 경찰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수사관들은 강준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망을 넓혔고 최우진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했다. 하지만 강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었다. 최우진에게 총을 겨눴던 블랙 로터스의 배후 인물. 그는 누구이며 왜 최우진을 제거하려 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강준은 직감적으로 이 모든 사건의 핵심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과거, 블랙의 죽음, 그리고 카이저의 고통이 모두 이 비밀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다. 조사를 마친 강주는 지친 몸을 이끌고 김영호 훈련사의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곁에는 카이저가 있었다. 카이저는 강준의 긴장된 표정을 읽었는지 그의 발치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는 강준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김영호 훈련사는 강준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고생했다. 강준아,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 네, 용기 덕분이야.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훈련사님, 강준은 고개를 저었다. 최우진의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로터스라는 이름이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블랙이 죽었던 그 임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호 훈련사의 얼굴에 근심이 스쳤다. 그는 과거 궁연훈련소에 재직할 당시 블랙 로터스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들은 궁연훈련소와 관련된 일부 군 간부들과 결탁하여 K마미 궁연들을 이용해 불법적인 마약 밀수 및 테러 활동을 벌인다는 소문이었다. 하지만 그 소문은 항상 증거 없이 사라졌고 아무도 그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블랙 로터스라니 위험한 놈들이다. 강준아, 그들은 군 내부에도 뿌리 깊이 박혀 있을 거야. 네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울 거다. 김용호 훈련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가 아닙니다. 훈련사님, 제게는 카이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과거를 밝히기 위해 저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겁니다. 블랙의 죽음과도 연관되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강준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준은 카이저와 함께 병원 마당을 산책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카이저는 녀석의 다리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게 뛰어다녔다. 녀석의 눈빛은 강준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했다. 강준은 카이저의 곁에서 녀석의 털을 쓰다듬었다. 그때 카이저가 갑자기 멈춰서서 특정 방향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코는 예민하게 공기를 들이마셨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강준은 카이저의 반응에 의아함을 느꼈다. 녀석이 으르렁거리는 방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카이저의 행동은 강준에게 묘한 직감을 선사했다. 녀석의 뛰어난 후각과 예민한 감각은 과거에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녀석이 단순한 경찰견이 아니라 블랙 로터스와 관련된 특별한 임무에 투입되었던 K9 군견일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강준은 카이저의 반응을 믿고 녀석이 으르렁거리는 방향으로 향했다. 낡은 창고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오랫동안 버려진 듯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낡은 철문은 녹슬어 있었다. 강준은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창고 내부는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강준은 휴대폰 플래시를 비추며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 카이저가 갑자기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녀석은 맹렬한 기세로 창고 한쪽 구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강준은 카이저의 행동에 놀랐지만 녀석의 직감을 믿고 카이저가 파헤치는 곳으로 향했다. 녀석이 파헤친 곳에는 낡은 철제 상자가 묻혀 있었다. 강준은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다. 상자 안에는 녹슨 군용인식표, 낡은 군복 조각,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늠름한 독일 셰퍼드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강준의 눈이 커졌다. 사진 속 독일 셰퍼드는 블랙이었다. 그리고 그 젊은 남자는 강준 자신이었다. 강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 상자는 블랙이 사용하던 물건들이었다. 그리고 이 상자가 이곳에 묻혀 있다는 것은 블랙의 죽음과 이 창고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상자 안에서 강준의 손에 낡은 녹음기가 잡혔다. 녹음기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듯했다. 강준은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코드명 블랙, 임무 실패, 폐기 처리, 증거는 모두 소멸한다. 강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블랙의 죽음은
단순한 임무 실패가 아니었다. 블랙은 폐기 처리된 것이었다. 누군가 블랙을 의도적으로 죽이고 그 증거를 이곳에 묻어버린 것이었다. 강주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 모든 비극 뒤에는 블랙 로터스와 관련된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그때 녹음기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강준의 옛 스승 박진태 소장의 목소리였다. 이동국, 내가 잘못했다. 이 모든 걸 막아야 해. 블랙은 무고했어. 그들은 블랙을 이용하고 버렸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박진태 소장의 목소리는 고통스럽게 울렸다. 그리고 곧이어 총성이 들렸다. 탕 강준은 녹음기를 놓쳤다. 그의 손은 떨렸다. 박진태 소장의 죽음 또한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것이다. 박진태 소장은 블랙 로터스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폭로하려다 살해당한 것이 분명했다. 강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눈앞에는 과거의 비극적인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다. 블랙의 죽음, 박진태 소장의 죽음, 그리고 카이저의 고통까지. 이 모든 것이 블랙 로터스라는 거대한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정한 배우가 있었다. 카이저는 강준의 옆에서 낑낑거리며 그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강준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듯 했다. 강준은 카이저를 품에 안고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비장한 결의가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블랙과 박진태 소장의 복수를 할 것이며 카이저에게 진정한 평화를 찾아줄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는 녹음기와 상자 안에 모든 증거들을 챙겨 창고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달랐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채 은둔하는 수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쫓는 사냥개였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전사였다. 그의 싸움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녹음기의 충격적인 내용은 강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블랙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블랙 로터스라는 거대한 범죄 조직에 의해 의도적으로 폐기 처리된 것이었다. 더욱이 그의 스승 박진태 소장마저 그 비밀을 폭로하려다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강준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다. 그의 손에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총성 소리가 여전히 선명하게 울리는 듯했다. 카이저의 고통, 블랙의 희생, 그리고 스승의 죽음, 이 모든 비극이 하나의 거대한 검은 그림자, 바로 블랙 로터스 아래 엮여 있었다. 강준은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을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이 모든 비극의 배후를 처단해야 할 숙명을 느꼈다. 강준은 녹음기와 철제 상자 속 증거들을 품에 안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를 담당했던 수사관은 강준이 내민 증거물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박진태 소장의 목소리, 그리고 폐기 처리라는 섬뜩한 단어는 수사관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다. 이건 박진태 소장님 목소리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녹음 내용, 블랙 로터스웨라니. 수사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조직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국제범죄 조직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준은 차분하게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 카이저의 학대 흔적, 이동욱 훈련사의 증언, 그리고 최우진이 블랙 로터스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수사관은 강준의 진술을 바탕으로 긴급 수사팀을 소집했고 블랙 로터스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블랙 로터스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고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다.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경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심지어 강준과 수사팀을 위협하는 익명의 메시지와 협박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준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샤 에도우의 존재와 블랙, 그리고 박진태 소장의 복수는 그에게 두려움을 잊게 만들었다. 강준은 김영호 훈련사의 병원에 카이저를 맡겨두었다. 카이저는 강준이 수사를 위해 자리를 비울 때마다 불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강준이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곧 돌아올게 라고 속삭이면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카이저는 강준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블랙 로터스의 추악한 민낯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그들은 K9 궁연들을 불법적으로 훈련시켜 마약 밀수, 테러, 심지어 정치인 암살 시도까지 감행하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었다. 그들은 군 내부의 고위 간부들과도 깊이 결탁되어 있었으며 군견훈련소를 자신들의 은밀한 아지트로 활용해왔다. 블랙은 그들의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조직의 비밀을 알게 되어 처리된 것이었고 박진태 소장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를 폭로하려다 살해당한 것이었다. 카이저는 그들의 잔인한 실험에 동원되었다가 부상을 입고 버려진 살아있는 증거였던 것이다. 수사팀은 블랙 로터스의 핵심 조직원들을 하나둘씩 체포해 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최종 보스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모든 체포된 조직원들은 최종 보스의 존재를 극구 부인했고 그들은 마치 세뇌된 것처럼 완고했다. 강준은 직감적으로 그들의 최종 보스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았다. 어느 날 밤 강준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의문의 남성에게 습격을 당했다. 남성은 뛰어난 격투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강준은 그에게서 숙련된 군인 또는 특수요원의 기운을 느꼈다. 강준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남성은 마치 강준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고 있는 듯 했다. 그의 공격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강준은 남성의 공격에 쓰러졌고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갔다. 내 놈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이제 내 놈의 목숨도 여기에서 끝이다. 남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강준은 그의 눈빛에서 익숙한 광기를 읽었다. 강준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블랙의 마지막 눈빛, 그리고 박진태 소장의 고통스러운 목소리. 강준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남성을 향해 방역했다. 그의 주먹은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불타올랐다. 강준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남성은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강준은 남성의 복부를 강타하고 그의 품속에 있던 총을 빼앗았다. 남성은 총을 빼앗기자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다. 강준은 총을 겨누었지만 남성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강준은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남성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하지만 강준은 그 남성이 블랙 로터스의 최종 보스이거나 혹은 그의 가장 가까운 신복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 남성의 전투 스타일에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마치 과거에 함께 훈련했던 누군가와 같은 움직임이었다. 그 순간 강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군 시절 선배이자 한때 가장 존경했던 인물 김동현은 뛰어난 실력을 가진 특수부대원이었다.
하지만 몇 년 전 그는 임무 중 실종되어 사망 처리되었다. 강주는 그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혹시 김동현이 살아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가 블랙 로터스의 최종 보스였던 것일까? 강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만약 김동현이 블랙 로터스의 최종 보스라면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에는 그가 존재한다는 의미였다. 강준은 곧바로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습격당한 사실과 함께 김동현의 이름을 언급했다. 수사관은 강준의 말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김동현은 군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준의 진술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수사팀은 김동현의 과거를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강준은 김동현이 블랙 로터스의 최종 보스라는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그는 김영호 훈련사에게 연락하여 김동현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 김영호 훈련사는 김동현이 과거에 궁연훈련소의 특정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프로젝트는 K9 군견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밀훈련 프로그램이었고 박진태 소장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듯했다. 강준은 김동현이 블랙 로터스의 최종 보스임을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김동현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를 만나 블랙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묻고 그가 왜 이런 괴물이 되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가장 치명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 김동현, 그 이름이 강준의 뇌리를 강타했다. 한때 그가 가장 존경했던 선배이자 멘토였던 그가 블랙 로터스의 최종 보스라니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지만 모든 퍼즐 조각들이 김동현을 가리키고 있었다. 블랙의 죽음, 박진태 소장의 살해, 카이저의 고통스러운 실험, 그리고 최우진의 잔인한 행태까지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에 김동현이 있었다. 강준은 충격과 함께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뜨거운 정의감이 불타올랐다. 강준은 수사팀과 함께 김동현의 행방을 쫓았다. 김동현은 군에서 사망 처리된 이후 모든 기록을 지우고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그는 자신의 옛군 동료들을 찾아가 김동현의 행적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대부분은 함구했다. 김동현은 군 내부에서도 워낙 존경받던 인물이었기에 그의 뒤에 드리워진 어둠을 쉽사리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하여 김동현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김동현의 은신처는 도시 외곽의 낡은 군사 벙커였다. 폐쇄된 지 오래된 곳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장비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블랙 로터스의 진정한 심장이자 모든 비리의 근원이었다. 강준은 수사팀과 함께 벙커로 진입했다. 벙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 설치된 함정들은 강준을 제외한 다른 수사관들을 위협했다. 강준은 자신의 특수부대 경험을 살려 함정들을 피해 나갔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김동현을 만나는 것이었다. 벙커 깊숙한 곳, 거대한 원형 공간에 도착하자 김동현이 강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여러 마리의 K9 궁연들이 으르렁거렸다. 그들은 모두 강준의 눈에 익숙한 훈련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보였다. 그들은 블랙 로터스의 잔인한 실험으로 인해 조종당하는 꼭두각시들이었다. 강준이구나.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김동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냉혈한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네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이제 내 놈의 목숨도
여기에서 끝이다. 강주는 김동현의 말에 흔들림 없었다. 선배님, 대체 왜 이렇게 변하셨습니까? 왜 무고한 생명들을 이용하고 블랙과 박진태 소장님을 죽인 겁니까? 이 모든 것은 더 큰 목적을 위한 일이었다. 김동현의 목소리는 섬뜩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야. 나는 이 세상을 나의 손으로 지배할 거야. 그리고 이 개들은 나의 충실한 도구들이 될 거야. 블랙은 나의 계획을 방해했어. 그래서 제거했을 뿐이다. 박진태는 너무 나약했어. 결국 이용당할 뿐이지. 카이저 그 불량품은 이미 버려진 목숨이었어. 김동현의 말에 강준의 분노가 폭발했다. 닥쳐,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받았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블랙과 박진태 소장님의 복수를 할 거야. 김동현은 비웃듯이 웃었다. 복수 내까짓게 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미 너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고 있어. 자, 나의 충실한 개들아, 저놈을 처리해라. 김동현의 명령에 K9 군견들이 강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녀석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강준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상대는 강력한 K9 군견들이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갔다. 그때 밖에서 카이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카이저는 벙커 내부로 침투하여 김동현의 조종을 받는 K9 군견들에게 으르렁거렸다. 카이저는 김동현의 조종을 받는 군견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강렬했고 녀석의 움직임은 이전과는 달랐다. 녀석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용기를 되찾은 듯했다. 카이저는 김동현이 조종하는 군견들과 싸우며 강준을 보호했다. 녀석의 맹렬한 공격에 김동현의 조종을 받던 군견들은 혼란에 빠졌다. 카이저는 녀석의 존재만으로도 김동현의 완벽한 통제를 흔들었다. 카이저, 네가 어떻게 여기에? 김동현은 카이저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는 카이저를 불량품이라 여겼지만 녀석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된 것이다. 강준은 카이저의 도움을 받아 김동현에게 달려들었다. 김동현은 강준의 공격을 피하며 몸을 피했지만 카이저가 그의 다리를 물었다. 김동현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강준은 김동현의 몸을 제압하고 그의 목덜미를 잡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선배님, 당신의 탐욕은 모든 것을 파괴했어.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강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때 수사팀이 벙커 내부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김동현을 체포하고 조종당하던 KHB 군견들을 진정시켰다. 벙커 안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웠던 싸움의 흔적들로 가득 찼다. 김동현은 경찰들에게 체포되면서도 강준을 노려보았다. 내 놈이 날 이겼다고 생각하나 이 모든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의 계획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강준은 김동현의 마지막 발악에 흔들림 없었다. 그는 김동현의 눈빛에서 광기 어린 집착을 읽었다. 하지만 강준은 그가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의 추악한 민낯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될 것이었다. 경찰들은 김동현과 그의 조직원들을 체포하여 벙커를 빠져나왔다. 강준은 섀도우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녀석의 털을 쓰다듬었다. 섀도우는 강준의 손길에 만족한 듯 그의 품에 안겼다. 녀석의 몸에는 상처들이 있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녀석은 고통을 이겨내고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강준은 섀도우를 품에 안고 벙커를 빠져나왔다. 벙커 밖에는 새벽의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맑은 공기는 강준의 폐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다.
그는 섀도우와 함께 이 모든 악몽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김용호 훈련사의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김용호 훈련사는 섀도우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강주는 김동현과의 마지막 대결과 섀도우의 활약에 대해 설명했다. 김용호 훈련사는 섀도우의 용기에 감탄하며 녀석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김동현과 블랙 로터스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공개되었고 그들은 응당한 대가를 치렀다. 김동현은 최고 형량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한성그룹 역시 막대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강주는 섀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섀도우의 집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며 버려지고 학대받는 동물들을 돕는 데 전념했다. 섀도우는 보호소의 마스코트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였다. 녀석은 강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들의 유대는 그 어떤 시련도 끊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 어느 날 강준은 섀도우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위로 쏟아졌고 섀도우는 잔디밭 위를 신나게 뛰어다녔다. 강준은 녀석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그는 섀도우를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강준은 섀도우의 귀에 속삭였다. 카이저, 이제 너는 진짜 집을 찾았어. 그리고 나도 너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고마워. 카이저, 영원히 함께하자. 카이저는 강준의 얼굴을 핥으며 녀석의 진심을 전하는 듯했다. 그들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강준과 카이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희생 그리고 정의로 끝을 맺었다. 그들의 유대는 어떤 시련도 끊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증거였다. 카이저는 이제 더 이상 경매장에서 절망에 빠진 상처 입은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강준의 삶에 빛을 가져다준 희망의 상징이자 영원히 기억될 영웅이었다.